왕의 동생이자 왕립해군의 위대한 제독으로서 훗날 중요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요크공 제임스, 그리고 세계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일명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 이 둘 사이에는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청교도 혁명으로 잘 알려진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1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둘째였던 요크공 제임스는 어린 나이에 형 찰스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 잉글랜드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고 전쟁 도중 의회군의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외가인 프랑스로 망명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찰스 1세가 끝내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친에 대한 복수를 위해 다시 일어선 그는 당시 망명 중이던 프랑스 군대에 입대했고 당대 프랑스의 명장인 튜렌의 마카에서 뛰어난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스페인 전쟁 등 대륙의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하며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은 제임스는 머지않아 조국 잉글랜드에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찰스 2세로 등극한 형을 따라 귀국하여 둘째 왕자의 자기였던 요크공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동생의 능력과 경험을 누구보다 신뢰했던 국왕 찰스 2세는 왕립해군의 수장인 최고 사령관이라는 중책에 제임스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이제껏 군인으로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조국 잉글랜드 해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는 귀족층과 차상위층인 젠트리 출신 등 모든 군인들에게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출세를 보장해 주었으니 이때부터 잉글랜드의 중산계층에게 왕립해군은 돈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아닌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쾌거는 요크공 제임스가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왕립해군을 이끌고 아메리카 대륙 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뉴 암스테르담을 무혈 점령한 것인데요. 네덜란드의 최대 도시인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뉴 암스테르담을 이제 영국이 뺏어온 만큼 요크 공작이었던 사령관 제임스의 자귀를 따서 새롭게 명명한 이 도시의 이름은 바로 뉴요크, 즉 뉴욕이 되었는데요. 이후 영국의 향료 무역의 거점지를 거쳐 훗날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여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최대 도시가 된 이 뉴욕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일명 세계의 수도로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인식하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왕립해군, 즉 로얄 네이비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당시 제임스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들이었는데요. 이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며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명제독들을 배출한 영국에서도 요크공 제임스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넬슨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제독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뒤 국왕 찰스 2세가 후서 없이 사망하면서 결국 유일한 혈육인 동생 제임스가 뒤를 이어 영국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그가 바로 훗날 그 유명한 명예혁명을 초래하는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제4대 왕 제임스 2세였습니다. 국교의 나라 잉글랜드에서 금기와도 같은 카톨릭 신앙을 고수한 채 끝없이 내부 종교 갈등을 일으킨 그는 훗날 의회가 주도하고 딸과 사이가 참여한 명예혁명으로 폐위됨으로써 아버지 찰스 1세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